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 지방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봄비와 꽃샘추위가 예고돼 있고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여 미세먼지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8년째이지만 폭발한 원전 뒤처리는 겨우 걸음마 수준입니다. 일본 연구소의 추산 결과 원전 수축 비용이 초기 예상 비용을 크게 웃도는 최대 828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발사된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대서양에 무사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인 우주선의 대서양 귀환은 1969년 아폴로 9호 이후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남쪽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랜만에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가 자주 내리고 꽃샘추위도 예고돼 있어 심각한 미세먼지의 공습은 없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부지방에 내린 비는 미세먼지를 한 번 더 씻어내는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이 쏟아지는 등 봄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왔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기 때문입니다. 남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까지 회복했고 서울 등 중부 내륙도 대부분 보통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휴일에 공기가 이처럼 좋아진 것은 3주 만입니다. 남부 지역은 비가 내려 대부분 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 경기 북부와 충청도를 포함하는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는 대기 정체로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난주 그 농도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에도 최악으로 치닫진 않을 전망입니다. 주 초반 중국발 스모그 유입이 예상되지만 바람이 강해 오랜 시간 축적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거기에 봄비와 꽃샘추위도 예고돼 있어 미세먼지 걱정에서 벗어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하골도 자주 통과하고요. 바람도 좀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 주중에 한 두어 차례 한때 나쁜 상태는 있겠지만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지난주처럼 그 나쁜 미세먼지 농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짝 꽃샘추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와 꽃샘추위라는 궂은 봄 날씨가 미세먼지 걱정을 줄여주는 효자 노릇을 하는 셈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올해 폴더블 폰의 시장 점유율이 0.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위추뷰는 폴더블 폰이 여전히 시장 반응을 살피고 제품 디자인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어 폴더블 폰의 점유율은 패널 공급업체들이 늘어나 패널 비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2021년 1% 위로 상승하고 2022년 3.4%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현재로선 초기 단계인 중국의 패널 제조업체들이 생산 시설을 늘려 패널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폴더블 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온 동일본 대지진이 8년째가 되어가지만 상처의 흔적은 여전합니다. 피해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입은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폭발한 원전 뒤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몰고 온 쓰나미가 바닷가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킨 동일본 대지진. 3월 11일 초등학교에 걸려있던 시계는 아비규환의 그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15,800여 명. 8년이 된 지금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2,500명이 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상처도 여전합니다. 아직 피난 생활을 하는 주민은 5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피해 주민 가운데 64%는 지금도 대지진으로 인한 심신의 영향이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実は被災した方々の生活の再建は一番時間がかかっ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町の機能がほぼ全て失われてしまったからです。全てをもう一度作り直さなきゃいけない。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는 겨우 걸음마 수준. 원자로 안에 녹아내린 핵물질 처리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인데 이제 기계를 넣어 접촉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100만 톤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는 보관할 장소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염수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가 급기야 이를 바다에 흘려보낼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 국제 환경 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The Japanese government wants to dump that water in the Pacific Ocean. Greenpeace is challenging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o abandon their plans to dump nuclear waste in the Pacific. 일본 정부는 2년 전 원전 사고 수습 비용으로 최대 225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본 민간 연구소는 이보다 4배에 가까운 최대 8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여파로 일본 원전 6개 가운데 5개 정도는 가동을 멈춘 상태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전국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전체 54개의 원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새로 만든 안전기준을 통과한 원전에 한해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17%에 불과한 9기뿐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원자력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춰 나간다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2030년도 기준 전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율을 최대 22%로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면증은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치매 등 각종 질병의 발병을 높입니다. 그런데 불면증을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극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면증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겪었거나 겪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잠을 못 이루거나 자다 깨는 것, 새벽에 깨서 다시 잠을 못 이루는 증상 등이 모두 불면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잠을 못 이루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잠에 대한 안 좋은 습관이 함께 형성돼 만성 불면증으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공황 증상까지 나타나가지고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안정이 안 되고 우울감도 굉장히 심해지고 내가 무력해지고 의욕이 없고. 불면증으로 깊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수면이 부족해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과 치매에 걸릴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수면제는 잠깐 증세를 완화시키지만 장기 복용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의존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인지행동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자가 본인의 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얻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 이런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개개인의 수면 리듬을 파악하고 1:1 상담을 통해 수면에 관해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고치는 게 핵심입니다. 긴장을 줄여야 잠이 잘 오기 때문에 복식 호흡과 편안하고 기분 좋은 장면을 떠올리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긴장된 뇌파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숙면할 수 있는 뇌파를 반복적으로 훈련해 익히는 자기장 치료나 뇌파 치료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불면증을 극복하는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업체 스페이스X가 지난 2일 국제 우주정거장을 향해 발사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대서양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현지 시각 8일 무사 귀환했습니다. 유인 우주선이지만 최종 점검 차원에서 사람이 타지 않고 마네킹 리플리만 태운 크루 드래곤은 우주정거장에 약 180kg의 보급품을 전달하고 결합 상태로 우주에 머물러 있다가 6일 만에 미 플로리다주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대서양 공해상에 안착했습니다. 유인 우주선의 대서양 귀환은 1969년 달 탐사선 아폴로 9호 이후 크루 드래곤이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항공우주 관련 매체들은 이로써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테스트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14일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탄생 1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탄생일을 앞두고 고인이 남긴 의미 있는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바랜 종이에 복잡한 수학 계산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살아생전에 직접 쓴 겁니다. 대부분 1940년대에 작성됐는데
자필 편지와 논문 관련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고인의 탄생 140주년을 앞두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이 자료 110여 점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They are summaries of his thoughts. Whenever something struck him, a new idea, he sat down immediately, scribbled it, looking for its consequences. 추가로 공개된 자료들은 미국의 한 수집가가 기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이 1930년 독일 베를린의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에 제출한 통일장 이론에 관한 논문 부록이 주목됩니다. 8페이지 분량의 부록 원본은 그동안 분실된 것으로 추정됐었고 연구자들이 복사본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의 힘을 설명하는 통일장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수십 년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lot of research will still have to be done, and this in itself opens a new vista, is very exciting. 지난해 말에는 고인이 생전 나치 정권의 유대인 탄압을 10년 앞서 내다본 자필 편지들이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인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 등으로 과학계에 큰 업적을 남겼고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인공지능 AI 분야의 특허권 경쟁에서 양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2016년부터 3년간 공개된 AI 특허 출원 건수를 집계한 결과 상위 50위 안에 들어간 기업은 중국이 19개로 12개인 미국보다 많았습니다. 니케이는 2013년부터 3년간 조사 때는 상위 50위 안에 미국 기업 수가 많았다면서 AI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감이 한층 부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니케이는 중국 정부가 거국적으로 AI 연구개발 정책을 강화한 것이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이 늘어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거대 곤충의 탄생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수풍뎅이를 비롯해 아마존 등에 서식하는 곤충 20여 종 330여 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전시에는 곤충 전문 해설사 6명이 참여하며 사육사와 함께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만져보는 체험 공간도 운영됩니다. 특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 만큼 반려동물에게 손이나 얼굴을 물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상처가 작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고양이와 함께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이삿짐을 넘기다가 고양이에게 손을 물렸습니다. 상처가 작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손등이 붓고 붉게 변하더니 급기야 감각까지 무뎌졌습니다. 결국 상처 부위를 절개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등 2주 가까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심한 소음 때문에 이제 놀라서 이제 품에서 달아나려는 걸 꽉 안다 보니까 손을 깨물고 도망가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고 하니까 예방접종도 돼 있고 며칠 있으면 안 나겠나. 개나 고양이의 입안에는 각종 세균이 많아 물렸을 경우 심각한 감염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빨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면서 이빨에 묻어있던 균이 순식간에 살점이나 관절, 뼈 등에 박히는 겁니다. 대부분 산소가 없을 때 활발해지는 현기균이어서 상처를 그대로 두면 상태가 더욱 악화합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상처를 갖다 대고 물로 계속 세척을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세척 과정을 통해서 균 수가 줄어들어서 향후에 크게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1차 치료가 되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꼭 전문 진료를 받고. 반려동물에 자주 물리는 손이나 얼굴은 피부 바로 아래 관절과 뼈가 있는 만큼 세균에 감염될 확률도 높고 감염 속도도 빠릅니다. 또 이빨이 날카로운 고양이에 의한 감염률이 개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게 물린 상처는 후유증이 남기 쉽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며 병원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당부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19가 지난달 열렸었죠. 이번 전시회에서는 5G와 폴더블 스마트폰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훨씬 더 빨라진 네트워크 속도와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은 올해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 오네시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19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